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전문적인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전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전에 제가 20대에 읽었던 책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의 그 책을 읽었죠. 그 책을 보면 그 제3의 물결, 그게 우리가 다 지내왔던 것이죠. 컴퓨터 시대, 정보화 시대, 전혀 농업사회, 공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제 세계가 펼쳐졌던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또 공업사회에서 이제 정보화 산업 시대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오래전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정보화 산업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2015년도에 이제 Foreign Affair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기고한 내용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그 용어를 쓰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우리 정부에도 4차 산업을 위한 어떤 그 기구가 있고요. 또 모든 기업체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AI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로봇가 기계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아마 컴퓨터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바둑을 둬서 그 모든 세계의 탑 기사들을 다 물리쳤죠. 우리나라의 이세돌만 한 번 이기고 모든 기사들이 다 패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를 분류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다 해내는 거죠.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광고를 띄울 것인지를 인간이 파악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AI가 그것을 다 파악합니다. 요즘에는 주식도 투자한다고 그래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래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변화들은 그 AI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 기술이라든지 또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또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더 이제 정교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많이 연구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 우리 인간의 두뇌와 또 컴퓨터를 연결하는 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의 시대, 가상현실을 통해서 비행도 하고 심지어 섹스까지도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상현실 시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이제 현재 변화되는 4차 산업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블록체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장점과 단점, 우리에게 이로운 앞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하고 어떤 폐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모든 걸 생산해내고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상류층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부가 집중이 되면 대부분 중산층이 없어지고 이제 하류층으로 전락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소득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부를 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그냥 배급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경제도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요. 또 화폐의 모습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데, 지금은 그 달러가 전 세계 화폐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러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풀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저장된 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화폐들이 통용되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은 지금 어떤 대형 슈퍼컴퓨터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은행 업무라든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내면 그 장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찍혀 나오는 그 기장, 그것이 바로 은행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아니면 어떤 핵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괴된다면 우리의 돈은 다 사라지고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컴퓨터 칩 속에 들어있는 그 숫자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폐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연방 준비국이라고 하는 그런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화폐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돈을 맡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이걸 공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탈중앙화라고 그러죠. 탈중앙화, DeFi.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를 이뤄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블록체인을 만들어내신 그분이 그것을 처음에 이제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이제 실현해 본 것이죠. 근데 이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을 분산시킨 겁니다. 모든 개인적인 컴퓨터에. 그래서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그 장부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에 이게 저장이 다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각 컴퓨터에서 블록을 만들어내면 그 블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모든 블록에 저장을 했을 때 그걸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채굴을 통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을 하나씩 이제 자기가 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좀 늘어나게 되고, 비트코인 늘어나는 것을 이제 한계를 정해놨어요. 2,100만 개인가요? 그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만들도록. 그래서 이제 그때 채굴이 다 되면 끝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고정화폐. 그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뭐 사람들이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 뭐 수십 개 가지고 피자 하나 사 먹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10,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000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이 수년 내에 1억까지 갈 거다. 한 개 1억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비트코인은 어떤 은행에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뭐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이걸 통제할 수도 없고, 모든 컴퓨터에 다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부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이 있죠. 뭐 이더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상화폐인데, 근데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방식을 채용해서 한 곳에만 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저장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런 블록체인 방식의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블록체인을 알면서 우리가 또 이제 가상화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하게 되면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제1의 물결, 이제 농업사회, 제2의 공업사회 혁명, 그리고 제3의 혁명,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정보화 사회, 그리고 이제 제4의 이제 물결,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과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것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인체에 대한 생명공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과 조금씩 감지를 해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사회가 변할 것인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겁니다. 변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주역이 교회가 된다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교회가 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역으로 인식이 돼 버려 가지고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고요. 교회가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태도의 모습에서 너무 잘못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배척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묶어져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대처합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데 피해는 모두가 같이 입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서 더욱더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4차 산업 시대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